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유단에 최대 몇 킬로뉴턴의 하중을 작용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허용 구피 목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그마 B는 Z분의 M을 써라 요 말이죠. 그리고 15메가파스칼이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시그마 U가 주어지고 안전율이 이제 주어진 경우 이 시그마 허용 구피 목력 A는 S분의 시그마 U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Z분의 M, 요 이제 단면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6분의 BH제곱, 그 다음에 모멘트는 PL로 해서 이렇게 솔브 풀어보시면은 15kN.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단주의 편심하중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A점 단면의 수직응력 시그마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재료학 초보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눌렀으니까 여기 이렇게 회전하면서 당연히 시그마 B 구피 목력만 작용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재료학에서는 이 누르는 힘, 이 단면에 누르는 힘이 100kN에 의해 일단 한 번 작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피 목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두 가지 힘의 중첩, 즉 방향까지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직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 그 다음에 구피 목력은 시그마 B는 Z분의 M, 요거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12.7, 101.8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방향을 좀 따져봐야 돼요. 먼저 이렇게 누르는 힘이니까 여기서 수직응력은 마찬가지로 압축응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모멘트에 의해서 0.1 곱하기 10, 이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위쪽이 인장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상상 안 가시면은 좀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고 보면은 이 위쪽은 늘어나려고 그러고 아래쪽은 줄어들려고 하겠죠.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토탈 계산해 보시면은 89.13,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반지름이 주어져서 이제 조금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요 기본적인 개념이 어려워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잘 보고 넘어갑시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최대 구피 목력과 최대 전달 응력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에서 최대 구피 응력이다 하면은 시그마 B는 Z분의 M. 그 다음에 보에서 최대 전달 응력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최대 전달 응력 타워 맥스는 2A분의 3V 직사각형, 3A분의 4V 원형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B는 요 2분의 3 BH제곱 PL, 그 다음에 타우 맥스는 요 2a분의 3v에서 4분의 3 bh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분해를 해서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은 h분의 2l,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A점에서의 반력을 구하면 몇 뉴턴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한 보의 해석 문제고 그냥 반력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할 거는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먼저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34 곱하기 4 해가지고 왼쪽이 136, 그 다음에 40 곱하기 4에서 오른쪽이 160이 되겠습니다. 자, A점 지점에서의 반력을 구하는 거니까 뭐 이쪽 이 B점에서의 모멘트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RA, RB 이 두 가지 중에 RB는 모멘트 지점이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18 곱하기 RA 18 곱하기 RA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6 곱하기 16 여기 절반까지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160 이걸 가지고 모멘트는 0 풀어보시면은 136.7 뉴턴 해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요. 좀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반력의 크기 구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보의 해석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모멘트 평형까지만 하면은 이제 쉽게 풀리게 되겠죠.
먼저 분포하중이 나와 있으니까 집중하중으로 바꿔줍니다. 처음에 15 곱하기 2 해서 왼쪽 30kN과 오른쪽 25kN 요걸 가지고 모멘트 평형을 A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곱하기 절반이니까 1 곱하기 30 방향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B가 있겠죠. RB는 2 곱하기 RB. 그 다음에 여기 누르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5 해가지고 모멘트 평형을 계산해 보시면은 RB 52.5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이 볼을 딱 주어지면서 최대 처짐 델타 맥스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니까 일단 지지, 타단 고정, 이거 부정 정보입니다. 자, 부정 정보는 뭐 암기하는 거지 문제 실제로 푸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처짐 델타 맥스는 184.6 2i분의 오메가 L 4승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분포하중을 받는 단순보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풀면은 망하는 문제의 0순위에 드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분명히 단순보인데 하중이 지금 분포하중이고 분포하중인데 삼각 분포하중입니다. 근데 구하는 게 최대 굽힘 모멘트예요. 우리가 보의 해석을 통해서 반력이라든지 뭐 SFD, BMD를 그려서 어떻게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최대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는 실제로 이 mx를 구해서 최대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봐라 이거거든요. 이 보의 해석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mx를 계산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는 위험합니다. 실제 고수가 아니면 도전하지 마세요. 자, 이 해설 강의도 이제 어느 정도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해보죠. 먼저 분포하중, 보의 해석부터 할 겁니다. 분포하중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집중하중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거리가 L이니까 2분의 3 오메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RA와 RB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모멘트 지점을 여기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RB를 계산하면은 이게 오메가 L 그다음에 RA가 2분의 1 오메가 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X 최대 굽힘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mx에 관한 공식을 먼저 계산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미분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 밑에 모멘트 계산식을 구하기 위한 이제 도식을 그려보면은 자, 거리 요 x라고 하고 여기가 a점입니다. 왼쪽 a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거 뭐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넘어가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혀 고수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기울기의 높이 값을 아셔야겠죠? 거리가 L이고 이게 높이가 3오메가니까 L분의 3오메가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Vx와 모멘트 X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의 해석을 좀 진행을 해서 이 mx에 관한 공식을 조금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분포하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습이 아니고 자, L분의 3 오메가 X 곱하기 X 분의 2겠죠? 그래서 2L분의 3 오메가 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용점은 3분의 X겠죠? 뭐 위에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RA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분의 1 오메가 L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멘트점, 바로 이 지점. 자, 이 지점에서 모멘트를 계산을 하시면은 이 mx만 깔끔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분의 오메가 L 곱하기 X가 돼서 여기 왼쪽 항, 그 다음에 2L분의 3 오메가 X 제곱 곱하기 3분의 X 해서 2L분의 오메가 X 3승. 부호는 이제 반대겠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니까. 그래서 mx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하나를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x를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l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3차 곡선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소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x가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3분의 l이 되고, 이게 이제 그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루트 3분의 l을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값은 3루트 3분의 오메가 l 제곱,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축응력 상태의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다? 모의 원입니다. 평면 응력은 모의 원이에요. 그래서 먼저 x축, y축 이렇게 그리시고, 직각방향이니까 400의 인장응력 a점 플러스 400입니다. 그냥 4만 쓸게요. 자, 그리고 300의 압축응력, 요거는 자, 색이 겹치네요. b점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c 할 수 있겠죠. c는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0.5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r 값, 요거는 3.5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삥 둘러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돌리겠죠. 자, 모의 원은 완성되었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최대 수직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참 허무하죠. 이럴 때 보면은, 자, 최대 수직 응력은 C 플러스 R. 근데 여기 모의 완성에서 바로 오른쪽 꼭지점이기 때문에 400 해서 답은 3번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외팔부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자유단의 처짐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중첩법 요소가 강한 문제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고 이 자유단 B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을 이제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계속 이제 기울기가 커져요. 근데 이 점 이후에는, 요 점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세타와 여기 거리, 지금 4m죠? 요거를 이제 R은 L 세타, 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라는 게 사실 좀 웃기지만은 이 보는 처짐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처짐을 구할 때는 요거 하나와 이 각도 L, 각도 곱하기 L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AC 구간, 자, 이게 지금 C는 없는데 여기가 C예요. 그래서 델타 5는 3EI분의 PL 3승에서 1.8cm가 나오게 되고, BC 구간의 처짐량은 요 각도 세타 곱하기 L 해서 2EI분의 PL 제곱 곱하기 L, 요거 해가지고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하든지 더해서 3.6,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중수다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중수다 생각하시면은 이 풀이 방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기둥 문제고 이 세장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세장비 람다는 R분의 LK죠.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반지름 루트 A분의 I민.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론 시간에도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I민. 그래서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0.2 곱하기 0.1이고 미터로, 그리고 I민이 되려면은 12분의 가로가 0.2, 세로가 0.1의 3승, 요렇게 해야 이게 두 개 중에 최소값이 됩니다. 요거 이제 거꾸리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0.0289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양단, 회전단, 양단 힌지 보니까 그냥 L은 2L, 2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69.2,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료과학 문제 풀어봤습니다.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저는 다음 이제 연력학 21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